자, 과거부터 원래도 심했지만 요즘은 더욱더 시간의 거래 띄워놓고 그 다음날 주가를 폭락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의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수익을 위해서 맞추지는 못해도 적어도 불리한 싸움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의 거래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은 다음 날에 양봉이다, 음봉이다. 이걸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은 한 7대 3, 아니, 한 3에서 4에서 6에서 7 정도. 과거 비율은 이 정도였습니다. 시간의 거래 오른다 하더라도 함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떻냐면,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이 다음날 양봉이 뜰 확률이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 나머지 7에서 8 정도는 그냥 음봉, 함정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상승장이나 시장이 다시 좋아지게 된다면 이 확률도 바뀌긴 하겠지만 요즘은 확실하게 음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의 거래 띄우는 목적은 다음날의 물량을 정리해서 먹고 도망가기 위한 목적으로 띄운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중에 상승하는 종목을 맞췄다면 그냥 작은 확률을 뚫고 맞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라온 종목들이 몇 개씩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종목들 중에서 프로그램의 매수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단일가에 올라온 다음에 다음 날에 먹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아주 많은 종목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은 시장엔 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샀다고 무조건 시간의 단일가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산 종목들 중에서도 몇 개씩 골라서, 그리고 당일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 전에 계속 매집을 해왔다든지 그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매집을 했던 물량을 언제라도 넘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간의 거래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날 매도 준비를 한다든지, 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프로그램에 40만 주 매수, 20만 주 매수한 다음에 시간의 거래 중간도 없이 7%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티도 장중에 프로그램이 떨어지는 도중에도 끝까지 산다 싶더니 시간의 거래 어쨌든 올려서 마감을 했으며, 최근에 예시로 볼 게 있다면 포스코 DX, 이것도 시간의 거래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에 그 샀던 물량을 한 방에 팔고 나왔습니다. 물론 230만 주까지가 던지던 것을 더 줄여서 160만 주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갭 떠놓고 8%까지 올린 다음에 장중에 저가가 8%, 마이너스 8%까지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도 잠깐 오르나 싶더니 바로 음봉. 또 최근에 샀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거래에 올라올 수도 있으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것은 저기 G2파워라는 종목인데 4월 24일에 있던 영상입니다. G2파워를 보면 4월 24일에 차트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띄운 다음에 주가가 좀 보기 싫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에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차트가 좀 기대를 받는 차트, 고점을 뚫어가지고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차트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날 G2파워를 매수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차트가 예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 상위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 거래대금 순으로 보면은 이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G2파워가 다른 종목들보다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하나의 매매 시장으로 거래대금 순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거래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좀 답답한 종목이면 거래가 많아도 먹을 자리를 만들기 힘들겠지만, G2파워는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따라갔던 것이고, 자, 하나 체결 시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들어갔던 가격은 14,650원. 이 두 번째 체결에서 들어간 게 첫 번째 체결에 갭 띄우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도 매수세가 계속 붙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따라간 다음에도 바로 1% 올리고 1% 한 번 더 유지가 되었습니다. 850원까지 올라갔다가 850원을 유지 못하고 체결 10초 전에 약간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순수히 호가창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은 시간의 거래에서 1등 종목이라는 것. 시간의 거래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 차트까지 좋아서 당연히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의 거래를 안 하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의 거래가 생각보다 좀 재미를 보는 상황이 많아서 좀 집중만 해준다면 확인할 수가 있는 좀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50초 되어가지고 이게 30초까지 랜덤 체결이라 50초 되고 나서 30초까지 810원까지 밀렸던 게 안 밀리니까 다시 올라왔습니다. 호가를 자세히 보시면 안 밀리니까 다시 올라와서 고점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0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눈치 보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제가 추가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나서 바로 970원에 체결이 되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비중을 좀 높여가고 싶었는데 취소를 넣은 것이 우르르르 몰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최근에 삼천리 핫다 상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동시호가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르르 몰릴 때 그 가격을 눈 감고 따라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내가 체결을 시키려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체결을 시키는 순간, 우르르 따라가서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체결을 시키는 순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노렸지만 취소한 이유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체결 20초 전만 보더라도 호가는 810원이었습니다. 앞자리 생략하고 81층이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은 650원이라 여유가 있으며 그 전에 고점이 850원. 그러니까 810원 눌릴 때 저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850원도 아니고 눈치로 인해서 이 몇 초 동안 850원에서 서로 사려고 호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서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은 늦어도 850원 근처에서 사는 거였는데 여기서 계속 호가가 올라가 버린다면 주문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자마자 0.1초 뒤에 바로 체결이 되었으며,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몰리는 종목에서 합리적인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겠다라 생각을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체결 51초에서 시간 지나가지고 다음 또 체결 전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안 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우르르 매수하는 것을 내가 안 따라갔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일부 매수했던 물량 가지고만 즐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르르 매수했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당연히 그 우르르 매수하는 구간에서 단타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샀던 사람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버티는 건데, 이런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못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고점에서 잠깐 제한이 걸렸다라 싶으면은 또 반대로 우르르 매도가 나옵니다. 우르르 매수가 들어온 만큼 우르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알고 계신다면은 절대 우르르 들어갈 때 분위기로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제한되니까 당연히 위로 매도하려는 매도세가 쌓일 것이고, 서로 수정을 아래로 하면서 체결 10초 전부터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지고 있던 애경 케미칼은 정리를 했고, 자, 보시다시피 970원까지 올라갔던 게 그 힘은 사라지고 5시가 되니까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890원, 900원, 870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따라갔으면은 원래 있었던 곳에서도 수익을 다 깎아 먹었을 것이고, 물린 것에서 손실까지 나서 여기 39만 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다 깎아 먹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단위가는 한 체결 한 체결이 소중한데,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당연히 우르르 매도가 나와서 870원까지 밀렸으니까 중요한 자리는 아까 내가 봤던 고점인 850원과 870원. 과연 이 밀린 자리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그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어차피 종목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에 모든 시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체결 직전에만 신경을 써준다면은 이게 과연 밀리는 종목인가, 밀리지 않는 종목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결 5초 전에 보면은 또 우르르 매도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이번에는 바로 1초 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눈치 싸움을 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바로 체결이 되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추가 매수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체결 한번 보시면은 체결 30초 전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850원 고점, 그리고 870원 밀렸던 자리, 이 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할 가능성이 자 보이니까 저는 따라갔습니다. 매수를 넣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850원에서 안 밀리니까, 안 밀리고 밑에 호가가 지지가 되니까 뭐 여기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실을 감수할 수가 있어서, 자, 매수로 안 밀리니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 우르르 몰려서 호가가 많이 높아질 경우엔 취소할 준비를 하려다가 900원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900원에 체결이 되면은 아까의 밀렸던 가격을 회복해 주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30분 체결로 가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놔두는 것인데, 올라가다가 만약에 실패할 것 같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전량 익절을 하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덜어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해주는 이유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 그 상한가 근처까지 수익을 그대로 누려가지고 시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체결마다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다음 체결이 950원으로 잡혀있고 10초 전이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효과가 함정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놔두는 것인데,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900원에 체결된 다음에 올라가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니까 이대로 상한가 가면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 6천만 원치 매수한 것을 그대로 수익을 누리면 되는데, 자, 다음 40분 체결 보시면 15,000원에서 15,0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면은 놔두는 건데 언제라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며, 자, 올라가다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빠른 순간 올라가다가 분명히 60원에 19,000주가 쌓여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 험매수입니다. 험매수의 끝은 좋지가 않고, 험매수 다음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19,000주가 빠지는 것을 보고 저는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험매수가 빠지니까 그 짧은 순간에 2200주부터 매도 걸고 험매수가 빠지는 것을 보고 나머지도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익절을 했습니다. 올라가면은 그대로 놔두는 것인데 험매수가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 50분인데 험매수가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안 그래도 위로 좀 답답한 물량이 쌓여 있는데 험매수까지 빠지면서 상승에 제한 걸리고 6시가 다 돼간다? 그럼 주가 상승에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체결 10초 전에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또 서로 매도를 하겠다고 우르르 매도가 나오면서 그대로 940원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결인 6시
6시에 주가가 밀리는 척 하다가 또 다행히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뭐 어차피 다음 날에 미련 있게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등해서 그냥 그 자리인 940원에 마감을 했는데, 다음 날에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게, 아까 제가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까지 끌고 가서 이게 양봉을 먹을 가능성보다 이런 식으로 음봉을 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갭상승이 더 높게 뜨는 정도를 노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좀 불리한 싸움이라 굳이 6시를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 나중에 시장이 변해서 더 좋은 상승장이 온다든지 오버나잇에 완전히 맞는 그런 시장이 온다면은 저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버틸 수야 있겠는데,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시간의 단위가 오른 종목에 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매 방법은 아주 단순한 동시효과를 이용한 누지 싸움. 종목 선정은 그냥 거래대금 상위에 차트 예쁜 걸 고르는 거라 별거 없지만 가끔씩은 큰 재미를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일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동시효과라서 함정과 허매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계속 치고박으면서 남기는 하지만 큰 금액으로 한다던가 여기에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함부로 따라하기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